안녕하세요, 교수쌤입니다. 이 미용 쪽에 관심 있는 친구들이나 지금 미용을 현재 배우고 있는 친구들이 저한테 메시지를 굉장히 많이 보내요. 그래서 그 메시지에 대한 답을 다 해드리지는 못하지만 자주 받는 질문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도 제 영상을 보는 미용 꿈나무들에게 조금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서 조심스럽지만 제 의견을 한번 얘기해보는 영상을 만들어 봤어요. 자격증에 대한 질문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스텝으로 근무하려면 자격증이 필요한가요? 라고 하셨는데 네, 필요합니다. 제가 맨 처음에 미용 시작할 때만 해도 자격증이 없어도 충분히 일을 할 수 있었는데 요즘에는 법이 바뀐 건지 강화가 된 건지 스텝도 무조건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뭐 자격증이 많다면 취업할 때 유리한가요? 하는데 유리할 수도 있죠. 샵에서 그 자격증을 본다면. 근데 저도 이제 면접을 보고 직원을 뽑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 직원을 뽑는데 이 사람이 자격증이 많다 적다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자격증은 언제쯤 따는 게 좋나요? 저는 미용을 17살 때 맨 처음 시작했거든요. 근데 자격증은 19살 때 땄어요. 그냥 취업하기 전에만 따면 돼요. 제 생각에는 크게 상관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격증 딸 때 배우는 것들이 샵에서 쓸 수 있는 것들은 솔직히 거의 없어요. 자격증은 그냥 일을 하기 위해서 따는 거고 살롱 웍은 이제 살롱에서 처음부터 다시 배우셔야 됩니다. 미용학원 자격증 따기 쉽나요? 자격증을 빨리 따고 싶다면 미용학원 다니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학교에서는 이제 내가 헤어를 하고 싶어도 메이크업, 헤어, 네일아트, 피부 미용 되게 전체적인 걸 가르치거든요. 그 자격증 따는데 굉장히 특화되어서 교육을 하는 곳이 학원이에요. 그래서 저는 자격증을 빨리 따고 싶으면 학원 다녀서 따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 꿈은 헤어 디자이너인데 부모님이 반대하세요. 혹은 미용 쪽으로 진로를 정하려고 하는데 주위 사람들이 좋게 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어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미용 시작할 때 부모님이 반대를 하셨죠. 반대라기보다는 안 좋아하셨어요. 인식이 좋진 않았었던 것 같아요. 제가 미용 시작했을 때는 부모님을 잘 설득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거는 저는 솔직히 부모님의 의견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내 인생인데 반대하셨지만 저는 끝까지 그냥 밀어붙인 스타일이고 근데 모두가 저같진 않으니까 이 끝까지 반대하시는데 계속하기는 쉽지 않을 테니까 이건 부모님과 이야기를 잘 해서 해결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주위 사람들이 좋게 보지 않는다 이건 고민할 건덕지도 아닌 것 같은데 저는 신경도 안 쓸 것 같아요. 주위 사람들이 좋게 보지 않는다 이런 거는 솔직히 말하면은 제가 미용 처음 시작했을 때 인식이 아마 더 안 좋았을걸요. 제 선배들 때는 더 안 좋았을 테고 그 선배들이 헤어 디자이너 직업에 대해 이미지를 좋게 만들어 주셨고 그래서 저도 시작을 했고 저도 지금 헤어 디자이너에 대한 인식을 굉장히 좋게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굉장히 좋은 직업이에요. 저는 헤어 디자이너에 대한 제 직업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큰 사람이고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이 직업이 어떤지는 자기가 결정하는 거지 남의 시선이 뭐 주위에서 안 좋게 생각한다 그런 거는 그냥 신경 끄세요. 중요하지 않으니까. 스텝 뽑을 때 어떤 조건을 많이 보시나요? 이건 사람마다 다르겠죠. 저하고 일하는 지금 스텝들은 다 제가 직접 뽑은 친구들이거든요. 제일 중요시하게 보는 거는 열정, 일에 대한 마인드 그거를 제일 첫 번째로 보고요. 두 번째로 보는 거는 이제 센스 낳기. 저희 샵에 대해서 일단 간단하게 설명을 해줘요.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자 이제 너가 궁금한 걸 나한테 물어봐 이렇게 하는데 이 친구가 어떤 걸 궁금해하는지를 좀 봐요. 교육은 어떻게 되나요? 직급은 어떻게 되는지, 디자이너 되는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자기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어떻게 성장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것을 궁금해하는 친구들이 좋고 자기는 언제 쉴 수 있는지, 급여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궁금해하는 친구들은 별로 안 좋아해요. 되게 꼰대 같은 마인드일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일 욕심 있는 친구들이랑 밝고 끼 있는 친구들을 좋아해요. 그리고 되게 오해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청담샵에 이렇게 입사를 하려면 기술이 되게 좋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기술 테스트는 거의 안 봐요. 기술은 배우면 됩니다. 일단 입사하면 기술은 우리가 알려드리는데 이제 그 일에 대한 열정이나 그 일할 때 임하는 그 자세, 태도는 우리가 만들어주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에너지가 있는 친구들을 저는 뽑아요. 근데 이거는 사람마다 보는 포인트가 너무 다릅니다. 주말 알바가 나중에 경력으로 들어갈까요? 하는데 경력으로는 안 들어가요. 아르바이트는 경력으로 치지 않습니다. 근데
저도 고1 때부터 고3 때까지 거의 안 쉬고 아르바이트를 했거든요. 경력으로 안 치기에는 내가 2년 반 동안 너무 많이 했어. 경력으로 치진 않지만 일할 때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력서를 딱 받았을 때 그래도 이 정도 했으면 어느 정도는 하겠네 하고 그런 참고사항 정도는 돼요. 근데 어딘가에 가서 얘기를 할 때 너 경력 얼마나 됐니? 얘기할 때 아르바이트는 보통 경력으로 얘기하지 않는 것 같아요. 패션 동아리 화보 촬영 경력으로 쳐주나? 이것도 쳐주지 않을걸요? 저는 안 쳐요. 근데 저도 이거 했거든요. 저는 패션 동아리는 아니고 그 아마추어 화보 프로젝트 팀에 소속해 있었어요. 모델, 포토, 디렉터, 스타일리스트, 메이크업, 헤어, 영상, 아마추어들이 이렇게 모여서 팀을 꾸려가지고 몇십 명 됐어요. 우리가 막 작업물을 만들어서 잡지도 만들고 막 열심히 활동을 했거든요. 경력으로 쳐주지는 않지만 굉장히 도움이 됐습니다. 이러한 경력이 있으면 내가 같은 조건이라면 난 이런 경력 있는 친구를 뽑을 것 같아요. 열정이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런 활동을 할지 말지 고민이시라면 저는 하는 걸 추천합니다. 그리고 스텝에서 디자이너 데이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이건 자기 하기 나름이죠. 보통은 한 2년 반 정도 걸린다고 알고 있어요. 평균적으로. 청담샵에서는 보통 4, 5년? 원래는 한 5년 정도 걸렸던 것 같은데 예전보단 조금 빨라진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 선배들 중에서 막 7년 막 이렇게 걸린 선배들도 있고 평균적으로 하면 한 4, 5년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대학 관련된 질문들을 뽑아봤는데 고졸도 샵으로 취업이 가능한가요? 그럼요. 저도 고졸인데요. 저는 대학 문턱에도 안 가봤습니다. 대학 축제는 놀러 가봤다. 취업인가 대학인가? 이건 되게 말하기 조심스러운데 어떤 문제든 똑같겠지만 정답은 없어요. 정답은 없고 자기가 선택하기 나름인데 저는 취업을 했어요. 저는 맨 처음 미용 시작했을 때 가정 형편이 어려워져서 미용을 시작한 것도 있거든요. 어머니는 대학을 가라고 했지만 저는 대학 갈 필요가 없다고 느꼈고 그래서 저는 바로 취업을 했고 지금까지 그 취업을 한 선택에 대해서 후회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다시 한번 돌아가서 선택을 할 기회가 온다면 그때도 저는 취업을 할 것 같아요. 대학 갔을 때의 장점, 저는 가장 큰 장점은 다양한 경험 아닐까요? 학위 취득이라는 장점도 있지만 저는 그 졸업장 한 장 때문에 내가 2년, 4년을 투자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거기서 배우는 것들이 있으니까 간다고 생각을 하지. 대학 갔을 때 장점은 샵에서만 일했을 때는 하지 못할 다양한 경험들이 가장 장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실 대학 안 가봐서 모르겠어. 또 대학 갔을 때 장점이 뭐가 있을까? 그것도 장점이 있지 않을까요? 한국 사회에서 학력을 중요시 생각하는 곳들이 많잖아요. 근데 미용이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 다르고 이 길이 아닌 것 같을 수 있잖아요. 그때 다른 길로 가기 조금 더 편하지 않을까요? 근데 지금 다시 생각해보니까 학력, 대학교 졸업장이 되게 장점이겠네요. 근데 살롱에서 일을 할 때는 솔직히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학력은. 난 그냥 살롱에서만 일할 거야 하면은 대학교 졸업장은 굳이 필요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제 주위에 대학교 교수님은 안 계시지만 겸임 교수, 외래 교수 이렇게 대학교에 강의를 나가시는 분들, 수업하시는 분들은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들 다 고졸이에요. 저도 대학교 가서 강의를 할 기회가 몇 번 있어서 몇 번 해봤는데 저도 고졸이고 내가 이쪽 분야에서 인지도가 있다면 대학교 졸업장이 없어도 대학교 졸업장이 있는 사람보다 더 많은 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직업에 비해서 졸업장이 없어도 불이익이 조금 적은 직업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학교 졸업 후에 취업하면 바로 취업하는 사람들보다 늦은 감이 있을까요? 하는데 아무래도 그 친구들보다 2년, 4년 늦겠죠? 2년, 4년 늦겠지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빨리 시작한다고 좋은 게 아니거든요. 내가 일을 언제 시작하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일을 어떻게 하는지가 중요한 거지. 그 미용 배울 때 경력 2년, 4년 이게 되게 크게 보이는데 미용 한 10년 막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전혀 그건 중요한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때 미용 시작할 때는 이제 쟤는 2년이고 쟤는 나보다 디자인을 얼마나 빨리 달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게 보이겠지만 우리 20대만 살 거 아니고 앞으로 쭉 미용을 할 건데 이 부분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점. 내가 일을 빨리 하고 싶어서 대학을 포기할 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대학교 가서 어떤 것을 배우고 어떤 능력을 개발하고 싶은지에 초점을 두고 그거에 포커스를 둬야지 나 빨리 취업하려고 대학을 포기한다 라고 접근하는 건 별로 아닌 것 같아요. 다른 학과를 나와도 괜찮을까요? 그러니까 미용과가 아니고 다른 전공을 한다는 거겠죠. 아까 말했듯이 살롱웍을 할 때는 대학교 졸업장이 그렇게 크게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과를 나왔는지도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한테 만약에 대학을 꼭 가야 한다 하면은 저는 미용과 말고 다른 과를 선택할 것 같아요.
그림이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아니면 영상 제작이라든지 나를 조금 더 다른 미용사들과 다르게 만들어줄 수 있는 학과를 선택할 것 같아요. 만약에 저한테 대학을 꼭 가라고 한다면. 지금 요닝 전 직원을 다 합치면 60명이 조금 안 되거든요. 그럼 그 스텝들 중에는 대학을 나온 친구들도 있고 대학을 나오지 않은 친구들도 있고 중학교 자퇴하고 지금 19살인데 일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어요. 되게 다양한 친구들이 모여 있는데 미용대학을 갔다가 그만두고 입사한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 친구들한테 제가 너 왜 대학 그만뒀니? 라고 물어봤을 때 이렇게 말한 친구들이 되게 많았어요. 나는 헤어를 배우고 싶은데 혹은 메이크업을 배우고 싶은데 대학에 갔더니 다 배운다는 거예요. 나는 헤어만 배우는데 내 시간을 다 쏟고 싶은데 메이크업도 배워야 되고 헤어도 배워야 되고 피부 미용도 배워야 되고 네일아트도 배워야 되고 이것들을 다 같이 배우니까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과목을 들을 때는 집중이 되지 않고 시간이 아깝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냥 그만뒀다고 하더라고요. 만약에 제 동생 없지만 제 동생이 미용을 하는데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면 저는 취업하라고 할 것 같아요. 이건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참고만 하세요. 결국 선택은 자기가 하는 거고 기우쌤 영상 보고 대학 안 갔는데 지금 너무 후회돼요 이렇게 말을 해도 난 뭐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선택은 자기가 하는 거고 그거에 따른 결과도 책임도 자기 것이기 때문에 이 내용은 그냥 참고만 하고 신중하게 생각해서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서울과 지방 중 어디서 일하는 게 좋을까요? 청담이랑 일반 샵에서 일하는 업무 차이, 청담에서 일할 때 좋은 점 등이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이거 말하기 되게 조심스럽네요. 사실 어디서 일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다른 지역에 있으신데 기술 굉장히 좋으신 분들 정말 많이 봤고 매출 정말 많이 하시는 분들이 청담에 있지 않고 다른 지역에 계신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제 선배들 중에서도 저와 같이 일을 했는데 지금 청담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 일하시는 선배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점점 예전보다 그 경계가 좀 모호해지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일할 때 업무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청담에서 일할 때 좋은 점이 궁금합니다 라고 했는데 저는 청담에서 일할 때 가장 좋은 점은 다양한 경험인 것 같아요. 다양한 경험이 왜 중요하냐 하면은 저는 스태프들한테 숙련가가 되지 말고 전문가가 되라고 말을 하거든요. 커트를 빨리 한다든지 펌을 빨리 만다든지 약을 빨리 바른다든지 이런 식의 숙련성을 익히는 게 아니고 전문성을 키우라고 말을 하는데 이 전문성을 키우려면 다양한 경험이 정말 필수적이거든요. 드라마, 뮤직비디오, 화보 촬영, 출장, 행사 이런 것들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쪽 경험도 많이 할 수 있고 이제 웨딩, 헤어쇼, 패션위크, 각종 세미나 등 이런저런 경험할 것들이 많아요. 다른 지역에서 경험하기 힘든 그런 경험들을 하기는 좋은 무대이죠. 자기가 나중에 어떤 디자이너가 되고 싶은지를 좀 생각하면 답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냥 살롱을 한다 하면은 청담에 있던지 다른 지역에 있던지 크게 상관없어요. 근데 내가 연예인을 하고 싶어. 연예인도 이렇게 샵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있고 프리랜서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것도 생각을 해야 되고 웨딩을 하고 싶어. 모델들, 화보 촬영, 잡지, 세미나, 교육 내가 어떤 걸 하고 싶은지에 따라서 어디서 일을 배우는지가 결정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청담은 디자이너 되기까지 굉장히 오래 걸려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단점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스텝 생활 길게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스텝 때 배울 수 있는 거하고 디자이너 때 배울 수 있는 게 좀 다르거든요. 근데 이 스텝 때 배울 수 있는 것들을 확실하게 하지 않으면 나중에 디자이너 됐을 때 굉장히 많이 흔들린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청담에서 일할 때 좋은 점은 좀 더 다양한 활동이 가능하다는 거.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청담샵은 정말 텃세가 심한가요? 저도 맨 처음에 이게 좀 걱정이긴 했는데 저희도 사람이고 막 굳이 텃세를 막 많이 부리지 않거든요. 근데 그런 게 있어요. 이게 딱 입사했을 때 새벽 출근도 잦고 업무 강도가 높다 보니까 입사했는데 얼마 못 버티고 퇴사하는 친구들이 진짜로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맨 처음에 딱 들어오면 정을 잘 안 줘요. 저조차도 어차피 금방 나갈지도 모르는 애인데 이제 이렇게 정을 줬다가 나가고 정을 줬는데 나가고 하는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처음 들어왔을 때 이제 텃세를 부리는 게 아니고 별로 신경을 안 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텃세라고 느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헤어 디자이너 연봉에 대해서도 되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게 제일 궁금하겠지? 일단 스텝들은 박봉이에요. 근데 요즘 정권이 교체가 되면서 스텝들 인건비가 많이 올랐거든요. 그런데도 아직도 박봉인 직종 중에 하나죠. 저는 지금 스텝들보다도 훨씬 더 열악한 조건으로 시작을 했고 훨씬 더 열악한 페이를 받고 시작을 했지만 저는 그냥 대학 다닌다? 학교 다닌다? 약간 그런 생각으로 최면을 걸었던 것 같아요. 정말 힘들게 일하고 박봉을 받았는데 저는 그냥 그렇게 했어요. 저는 그렇게 하면서 그 힘든 스텝 생활을 버텼습니다. 급여 얘기하다가 헤어 디자이너 연봉은 모르겠어요. 저는
평균적인 연봉을 모르겠어요. 대부분의 헤어 디자이너들이 월급을 받기보다는 자기 매출이 어느 정도 생기면 인센티브를 받아요. 내가 샵에다 벌어들인 돈의 몇 퍼센트를 가져가기 때문에 이건 매출을 잘하는 사람, 아니 좀 적게 하는 사람에 따라서 월급이 갭 차이가 굉장히 커요. 매출을 많이 하면 샵하고 인센티브 조율을 또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연봉 갭 차이가 큰 직업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 연봉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꽤 많은데 연봉을 물어보는 건 굉장한 실례입니다. 뭐 유튜브나 제가 광고를 많이 하는 스타일은 아니지만 수입 빼고 미용으로 벌어들이는 수입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유튜브나 SNS 활동을 하면서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매출이 는 건 사실이에요. 이제 이런 활동들 때문에 매출이 늘어서 월급이 올랐다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제가 유튜브를 하기 전 월급을 한번 볼게요. 2016년 12월 한 1년 9개월 됐나봐요. 나도 궁금하다. 11월, 12월이면은 제가 디자이너 단지 2년 차, 딱 2년 정도 됐을 때 수입이네요. 2016년 12월 급여 명세표, 이제 세금, 식대 뭐 이런 거 다 제외하고 제 통장에 찍힌 실수령액이 588만 6,300원. 제가 딱 청담동에서 디자이너 단지 2년째 됐을 때 유튜브 열심히 시작하기 전 월급이 588만 6,300원이네요. 평균은 저는 잘 모르겠고, 일을 많이 하든 적게 하든 월급이 똑같은 직업은 아니고, 나를 찾는 손님이 많고 내가 기술이 좋고 뭐 화술이 좋고 매출을 많이 하면은 그거에 따라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직업이죠. 이제 고민거리 질문들이 되게 많은데, 뭔가 제 스텝 생활을 궁금해하는 친구들도 많은 것 같아요. 스텝에서 디자이너까지 얼마나 걸리셨어요? 저 진짜 오래 걸렸어요. 아닌가? 저는 일단 고1 때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아르바이트를 거의 안 쉬고 계속했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겨울방학 때, 이제 그 고3 겨울방학 때부터 이제 졸업할 때까지는 거의 놀잖아요. 그때는 거의 정직원처럼 입사를 해서 20살 6월까지 계속 일했어요. 그리고 2달 딱 놀고 군대 갔죠. 근데 군대에서도 계속 머리 잘랐어요. 빗대고 이렇게 자르는 거 연습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휴가 나와서도 스페어 뛰고, 이제 말년에 휴가를 이렇게 몰아쓰는데 시간이 너무 아까워서 그때 청담에서 제일 유명했던 샵에다가 이력서 내고, 전역하기도 전에 이제 분법 위반이긴 한데 일을 했죠. 근데 그때 청담에 입사했을 때 나는 아예 처음부터 다시 배우고 싶습니다 해가지고 아예 근데 헬퍼 단계로 입사해서 처음부터 배우긴 했는데, 아무래도 동기들보다는 할 줄 아는 게 좀 더 많다 보니까 그 친구들보다는 좀 빨리 이렇게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역하고 나서 디자이너 다는 데까지 3년 반 정도 걸렸어요. 청남에서 4, 5년 걸려서 입봉하는 것보다는 좀 빨리 달았죠. 근데 이 전에 했던 것들이 있으니까 되게 오래 걸렸다고 할 수도 있고 금방 했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저는 제 선배들보다 디자이너를 조금 빨리 한 케이스예요. 되게 운도 좋았고 열심히도 했고, 아무튼 디자이너까지 걸린 데는 그 정도 걸렸습니다. 기우쌤은 슬럼프 어떻게 극복하시나요? 저는 솔직히 슬럼프를 잘 모르고 살았어요. 항상 잘했다는 게 아니고, 뭔가 안 됐을 때 나 요즘 슬럼프여서 잘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거에 뭔가 자기 합리화? 내가 못하는 거는 그냥 내가 연습을 덜 하고 노력을 안 했기 때문에 못하는 거지, 이걸 슬럼프란 걸로 자기 합리화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슬럼프란 단어를 써본 적이 없어요, 진짜로. 그래서 그냥 뭔가 안 되면 될 때까지 그냥 연습하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남들보다 속도가 늦고 재능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일하다 보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느끼는 거예요. 다 잘할 순 없거든요. 근데 노력으로 충분히 극복 가능합니다. 열심히 하면 돼요. 제가 미용하면서 느낀 거는 잘하는 사람이 잘 되는 게 아니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충분히 노력으로 저는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을 할 때 한 곳에 계속 있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여러 군데 다녀보는 것이 좋을까요? 저는 여러 군데 다녀보는 거는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아요. 뭔가 다양한 스타일을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긴 하겠지만, 한 가지 스타일도 내 걸로 만들기 힘들고, 많이 옮기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디자이너까지 가는데 오래 걸리게 됩니다. 제대로 배우지도 못하고. 저한테는 2명의 스승님이 있거든요. 이 스승님이 샵을 옮겨서 따라가서 샵을 바꾼 적은 있지만, 일하다 힘들어서 그만두고 샵으로 옮긴 적은, 한 곳에 열심히 다닌 친구가 꼭 잘 되는 건 아니지만 제 주위에 잘 된 친구들 중에서 여기저기 다녀서 잘 된 친구는 없던 것 같아요. 한두 곳 혹은 두세 곳 정도에서 일을 꾸준하게 배우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게 좋을까요? 제가 잘하는 일을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뭐 사람들이 안정적이라고 말하는 직업을 하는 게 좋을까요? 이런 질문이 있는데, 근데 보통 자기가 잘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나요? 저는 그랬거든요. 저는 제가 좋아하는 일이 잘하는 일이었고 공부를 할 때도 제가 좋아하는 과목이 잘하는 과목이었거든요. 다를 수 있죠. 다를 수 있는데 저는 이거는 정말 확실하게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하루가 있으면 내가 자는 시간을 빼고 깨어있는 시간에 내가 일을 하는 시간과 쉬는 시간이 있어요. 근데 이 일을 하는 시간의 비중이 진짜 많거든요. 많은데 이거를 내가 좋아하지 않는 일을 한다 하면은 행복하지 않지 않을까요? 그리고 요즘 사회는 정말로 경쟁이 치열하고 내가 성공하고 싶으면 일을 정말 열심히 해야 돼요. 근데 내가 좋아하지 않는 일로 열심히 하기에는 금방 지치거든요. 너무 힘들고. 근데 내가 좋아하는 일을 열심히 하기 쉬워요. 되게 몰입해서 할 수 있거든요. 저는 일을 즐기면서 하는 편이기 때문에 이 직업에 대한 사람들의 시선과 인식이 어떻든 간에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라고 저는 항상 말합니다. 내가 일하는 샵이 너무 바쁘고 힘든데 제가 즐겁게 일할 수 있는 곳으로 가는 게 맞을까요? 라는 질문이 있는데 그런 곳은 없어요. 그런 곳은 없고 사람이 되게 간사해서 내가 지금 일하는 환경에 적응을 하기 때문에 새로운 곳으로 가도 금방 적응하고 또 다른 문제들로 힘들게 될 거예요. 이걸 회피하고 다른 곳으로 가는 거, 이것도 되게 습관처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이기는 법을, 극복하는 법을 익히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것도 습관이 되기 때문에 여기 말고 다른 곳 가면 즐거울 것 같고 행복할 것 같고 뭐 더 열심히 일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아요. 똑같아요. 이 샵에 누군가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어. 그냥 다른 집단 가면 똑같이 또 다른 사람 때문에 힘들게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야.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직을 생각 중이다. 근데 그 생각하는 이유가 어떤 사람이 날 너무 힘들게 한다. 이 환경이 날 너무 힘들게 한다. 이거는 조금 더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다른 곳에 가도 똑같이 나를 힘들게 할 것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확신합니다. 어딜 가나 사이콘이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내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여기서는 더 이상 성장하기 힘들 것 같아, 혹은 뭐 다른 스타일을 조금 보고 싶다, 뭐 그런 식의 이유라면 이직을 한다 할 때 저는 그럴 수 있어 라고 말하겠지만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이게 불만이어서 샵을 옮긴다 하면은 딴 데 간다고 그게 해결이 될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군대에 대한 질문 되게 많았어요. 이 질문이 되게 많았거든요. 디자이너를 달고 군대를 가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군대 갔다 디자이너 가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뭐 저 6개월만 있으면 디자이너를 달 수 있는데 달고 군대 가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다 20살, 21살, 22살 이래요. 내가 되게 꼰대 같을 수도 있는데 그때 디자이너 들어서 뭐 하려고? 돈은 빨리 벌 수 있겠지. 근데 정말 기술적으로 성숙한 디자이너일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디자이너 돼서 기술은 늘지만 스텝 때 배울 수 있는 것하고 디자이너 때 배울 수 있는 것하고는 다르거든요. 디자이너 달고 군대 가서 뭐 1년 10개월? 요즘 얼마나 되지? 그렇게 군 생활하고 와서 디자이너 생활을 잘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요. 꼰대 같아도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제 생각은 그래요. 저는 남자 미용사들 군대 최대한 빨리 가는 게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최대한 빨리. 어차피 전역하고 나와서 다시 배워야 돼요. 요즘 스타일 진짜 빨리빨리 변해가지고 군대 가기 전에 내가 배웠던 스타일들 다 바뀌어 있어요. 그럼 어차피 또 다시 배워야 돼. 근데 이 고민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 20살, 21살, 22살이라면 그냥 무조건 빨리 가세요. 그리고 디자이너 빨리 다는 것에 목숨 걸지 마세요. 지금까지 말했던 거는 제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정말 많은 미용인들 중에 한 명의 생각일 뿐이고 세상에 있는 많은 직업 중에 정말 멋진 직업 중 하나이니까 여러분도 자부심을 갖고 가장 멋진 직업이라는 생각을 하고 힘든 순간이 와도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